15시간 검찰청사에 머무는 동안 조사는 단 2시간 40분. 조국 교수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2차 소환 조사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조서 확인만 약 11시간, 여기에 20분간 저녁 식사.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요, 꼼꼼한 조서 확인은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란 얘기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이란 얘기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 내에 또 한 차례 정 교수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차 조사는 개천절에, 2차 조사는 토요일에 진행했는데 그럼 3차 조사는 과연 언제 이루어질까요? 김태일의 프레스코, 정당한 권리냐, 보도의 심리전이냐입니다. 네, 정경심 교수의 검찰 조사를 놓고 이런저런 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검찰이 3차 검찰개혁안을 발표를 했는데 9시 이후에 심야 조사는 금지하겠다라고 윤석열 총장이 대검 간부회의에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태일 기자, 이 얘기부터 좀 하죠. 이게 정경심 교수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일단은 정경심 교수와 연관은 없다라고 대검찰청을 밝히고 있고요. 예.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바로 밤샘 조사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예. 이 대검찰청은 이제 밤 9시 이후에 사건 관계인 조사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조서 열람 시간은 조사 시간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이 조사받는 사람이나 변호인의 서면 요청이 있거나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경우에만 오후 9시 이후에 조사를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예. 그동안 검찰은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자정 이후 조사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 1차적으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지방검찰청의 특수부 폐지, 그리고 공개 소환 금지에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인권보호 차원의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밤 9시 넘어서 조사를 할 경우에는 그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규정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 지켜지진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아예 밤 9시 이후에는 하지 않다. 물론 이제 유예 조항도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정경심 교수와는 무관하게 나온 검찰 개혁안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 내용이 조서를 열람하는 것은 조사 시간에 포함시키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으면서 대부분의 시간은 자신과 관련된 조서를 읽는 데, 분석하는 데 드리고 실제 조사를 받은 시간은 2시간 40분에 불과해서 논란이 됐는데 윤석열 총장 얘기로는 이 조서를 검토하는 시간을 앞으로 조사 시간에 넣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김근희 기자. 그러면은 이것도 정경심 교수와는 무관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번에 검찰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정경심 교수와는 관련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했고요. 이 조서 시간이 왜 문제가 됐냐면 그동안에도 이제 자정 이후에는 조사는 금지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 조서를 열람하는 시간을 포함하게 되면 결국에 조사를 받으러 왔다가 집에 가는 시간은 자정을 넘기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 조사를 받는 시간과 조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변호사와 함께 이 조서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은 구분해야 한다. 그래서 이 조사를 받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귀가하는 시간에 따져봤을 때 자정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를 9시 이후로는 못하도록 하고 또한 이 조사와 별개로 조사 결과 내용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확인을 하는 시간은 별도로 분리를 하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문제제기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와 상관없이 개혁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뭐 소급 적용해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김태일 기자, 조서를 읽는 시간은 조사 시간에서 제외하기로 했으면 지금 이 정경심 교수 11시간 가운데 대부분의 시간은 조서 읽는 데 보내고 실제 조사는 2시간 40분이었다라고 보수 언론들이 굉장히 비판했잖아요. 오늘 중앙신문에서. 그렇습니다. 비판할 일이 아니네요. 일단은 오늘 개혁안에 이제 따르면 어쨌든 조서 열람하는 시간은 이 조사 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정경심 교수가 이제 자정 이전에 이제 돌아갔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서 읽는 시간이 그날 15시간 검찰청사에 머물렀는데 조서 읽는 시간만 11시간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혁안을 보면 이 정경심 교수하고 뭐 전혀 상관없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조서를 읽는데 시간을 다 보냈다라고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만은 윤석열 총장이 오늘 검찰 개혁안 내용을 보면은 정당한 피의자의 권리다라고 인정을 했군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비판할 이유는 없어진 것 같긴 하네요. 요정 기자. 정경심 교수가 지난 4일에 입원을 했죠. 그러면서 몸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 겁니까?
네, 몸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가 이 지난 4일에 처음 소환된 이후 일찍 귀가를 했고 예. 그 다음 날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재입원을 합니다. 그래서 뭐 황제 소환이다, 검찰 조사를 피하려고 입원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자 예.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이 직접 건강 상태를 밝힌 건데요. 정 교수가 과거에 끔찍한 사고를 한번 당했고 그 후유증으로 병원에 다시 입원을 해서 장기간 검찰 조사가 어렵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2004년 정 교수 유학 시절에 흉기를 소지한 강도를 피하려다가 건물에서 추락을 해서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BBC 뉴스 화면에 나오는데 실제로 언론에도 당시에 보도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BBC 뉴스에도 보도될 정도로 큰 사고였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그 이후에 아직까지 심각한 두통이랑 어지럼증이 후유증으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사고 외에도 6살 때 또 대형 사고를 겪어서 오른쪽 눈을 실명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로 조사할 때 검사의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고 심각한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검사뿐 아니라 변호인단이랑도 장시간 뭐 얘기를 나누는 게 어려운 상태다.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과거에 정 교수의 지인이라는 사람이 정 교수가 좀 희귀병을 앓고 있다라는데 이제 희귀병이 아니라 교통사고, 과거 사고의 후유증이었군요.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계속 조국 장관이 얘기했는데 일반인들은 그 내용을 모르니까요. 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지 몰랐는데 변호인단이 밝혔군요. 알겠습니다. 김근희 기자. 네. 그러면요. 첫날에는 몸 상태가 이렇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일찍 귀가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소환 조사 때는 조서를 읽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11시간 가까이 검찰 청사에 머물렀어요. 자,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건강 상태가 안 좋을 때 조사받는 거는 힘들고 자신과 관련된 조서를 읽는 거는 그러면 체력적으로 가능한 거냐? 말이 되냐? 이렇게 또 반론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법조 출입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조사를 받거나 하는 경우도 옆에서 지켜보면 조사를 받는 것만큼이나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본인이 조사를 하면서 했던 진술을 확인하는 이 조서를 확인하는 과정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건강 상태가 안 좋다 보면 이 진술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기억과 잘못된 부분을 실수로 말을 하거나 혹은 본인의 취지와 다르게 어떻게 뭐 이 수사관이 명시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조사를 받을 때보다 이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집중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시간이 더 많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 건강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뭐 조사는 장기간 못 받는다고 하고 왜 이 열람하는 데는 오래 걸렸냐 이렇게 할 부분은 좀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를 받아본 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가 없다, 공포스럽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길 지경이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마 그 조사받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면 아마 더 힘들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오늘 윤 총장이 내놓은 9시 이후에는 조사를 금지하고 조서를 검토하는 시간은 조사 시간에서 제외하겠다. 피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조치들을 계속 연일 내놓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전면적인 수사권 행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내놓고 있는 조치들은요. 그동안에 왜 그럼 진작 못했느냐라고 얘기가 나올 만큼 사실은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었죠. 심야 조사 못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공인이라 하더라도 공인이 아닌 경우 전면적으로 포토라인에 세워서 공개 소환을 하는 거. 어찌 보면 창피주기 1차 그걸 벌을 주는 걸로 간주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검찰이 지금 자체 개혁 방안을 내놓는 거라고 한다면 이런 수사권 행사와 관련돼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을 줄이고 내던지고 또는 더 개선하는 거 이거 말고요. 기소를 지금 독점하지 않습니까? 검찰은 수사권도 행사하지만 기소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독점도 쥐고 있잖아요. 그럼 차라리 간헐적으로 아주 부분적으로만 쓰고 있는 기소심의위원회 같은 걸 모든 사안에 다 의무화하겠다든지 이런 좀 파격적인. 기소 독점권을 좀 내려놓는. 그러나 이 대목은 법 개정 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근본적인 개혁안을 내놓는 게 지금은 정말 검찰이 뭔가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정경심 교수의 그 조서 열람과 관련해서는 조서 열람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화면에 조금 나왔습니다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 조서 열람에 관해서 본인이 한 얘기죠. 나오지 않습니까? 내 진술이 얼마나 취지와 달리 조서에 담겨 있는지 이해가 됐는지 내가 보고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판사들이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검찰의 일방적인 조사 결과가 담긴 조서만을 보고
재판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게 개선이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조서 열람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이건 어찌 보면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맞는 조치다 이렇게 봅니다. 조국 장관 아들도 검찰 조사를 받다 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나쁜 놈이 돼 있다. 인생을 잘못 살아온 놈이 돼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검찰이 조금 더 과감한 검찰의 특권을 내려놓는 방향이 더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김태일 기자, 정 교수는 이제 3차 소환 조사가 예정이 돼 있잖아요. 이번 주에는 있겠죠. 네, 일단 지금 검찰이 이제 조사에 고삐를 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내로 이제 다시 소환을 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이제 발제에서 잠깐 언급했다시피 지금까지는 뭐 그 휴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침 이제 모레가 이제 한글날 휴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이나 모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다음 주로 넘어가면 15일 이제 법무부, 17일이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조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조사를 좀 마무리할 가능성이 좀 큰 것으로 보입니다. 뭐 한 번 정도 더 부른 뒤에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검찰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정 기자. 자,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의 또 보도, 단독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보도들이 몇 개 있는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정 교수가 차명폰을 사용하려 했다. 그래서 조국 장관과 증거인멸을 상의했다. 뭐 이런 얘기의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 유무 좀 확인해 주시죠. 네, 일단 보도 내용을 소개하자면요.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모 씨 측의 진술로 나온 보도입니다. 김 씨가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있던 지난달 6일 아침 정 교수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인데요. 김 씨가 그 차 안에 자기가 그 김 씨 차에 가방을 놨는데 그 안에 노트북이 있으니 그걸 갖고 서울 여의도의 한 건물로 오라 했다. 이런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을 건네받은 정 교수가 노트북 안에 파일을 보더니 청문회 직전 조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조교가 한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김 씨는 정 교수가 기존에 쓰고 있던 휴대전화가 아닌 차명 휴대전화를 썼다고 주장했는데요. 노트북 가방에서 휴대전화 공기계를 꺼내더니 새로운 유심을 끼워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김 씨는 이 같은 내용을 검찰에 모두 진술을 했고요. 검찰도 해당 통화 기록은 확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노트북이 이제 어쨌든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아직 노트북은 검찰에서 확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차명폰과 노트북은 확보가 안 됐다. 네, 그래서 검찰도 이 노트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정 교수 측에서 인정합니까? 이 보도? 정 교수 측에서는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한 공식 대응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알지 못하는 내용이다. 이런 이제 공식적으로 변호인단이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 저희들로서는 단언할 수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김태희 기자,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는 긴급 체포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정 교수가 했는데 그 보도 역시 좀 사실 확인이 어려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자산관리인인 증권사 직원이 이제 검찰 조사에서 답변한 내용인데요. 이 정경심 교수가 이제 조국 장관이 청문회가 있던 날 아침에 이제 전화를 해서 지금 이제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보니까 위조한 게 맞다. 그런데 조교가 나 몰래 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수긍을 해라. 그리고 이것도 내가 안고 갈 테니까 이것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긴급 체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전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검찰에서 하는데 물론 이제 검찰 조사에서 이제 진술한 내용이라서 이제 아마 저희 기자들이지만 이 부분은 이제 저희도 알 수가 없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말이 사실인지는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속칭 자산관리인이라 부르는 증권사 직원 김 씨의 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단독 보도라는 이름을 달고 나오는 내용들인데 좀 확인하기 어렵고요. 변호인 측에서는 처음 듣는 내용이다, 알지 못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반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저희들이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